저는 슈퍼카 브랜드 중 가장 좋아하는 차를 꼽으라면 포르쉐를 뽑겠어요. 성공의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합리적인 가격, 몇 년이 지나더라도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 훌륭한 내구성,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훌륭한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르쉐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포르쉐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탑 10입니다. 10위, 1963년부터 쭉 이어져온 디자인. 앞은 정면에서 볼 때 정원에 가깝고 위나 옆에서 볼 때 타원의 모양을 가진 헤드라이트와 지붕부터 뒷창문, 트렁크까지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지는 패스트백 디자인. 테일램프를 제외한 모든 특징이 911이 처음 만들어졌던 196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디자인은 개꿀이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911의 디자인은 언제나 당시의 세련됨을 표현했죠. 50년 넘은 디자인을 매번 누구보다 새롭게 디자인해내는 건 새로운 차를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겠죠. 9위, 튼튼한 내구성. 1963년 국제 모터쇼에서 선보인 356 시리즈부터 지금의 포르쉐까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 다르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포르쉐 중 3분의 2가 현역으로 달리고 있으며 1940년대 후반, 1960년대 중반까지 76,000대가량 생산된 356 시리즈는 2013년도까지 절반이나 남아 굴러다닌다고 하죠.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차량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포르쉐를 구매한다면 나보다 오래 살아있을 수도 있겠는데? 8위, 연비. 타 스포츠카들보다 포르쉐의 연비는 굉장히 높습니다. 람보르기니나 페라리의 연비는 평균 리터당 5에서 6km 정도 나오는데요. 포르쉐는 리터당 1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슈퍼카 기준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연비예요. 브레이크를 최소화하고 고속주행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면 리터당 13km가 넘는 연비를 뽑아준다고 하네요. 7위, 2018년 이후 포르쉐는 디젤차가 없습니다. 포르쉐의 모회사인 폭스바겐은 2015년 배기가스 조작 사건인 디젤 게이트로 위기를 몰아넣은 바가 있죠. 폭스바겐 측도 배기가스 조작을 인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포르쉐도 멱살 잡혀 끌려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포르쉐의 올리버 블룸의 회장은 디젤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죠. 그리고 전기차와 전동화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포르쉐 이름을 달고 나온 디젤 신차는 없을 거예요. 6위, 718의 탄생 뒤와. 포르쉐의 가장 저렴한 차 1억 안팎으로 탈 수 있는 포르쉐. 굉장한 감성을 지닌 차량 718은 사실 포르쉐의 경영난을 막기 위해 개발된 차량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 포르쉐는 슈퍼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성공한 차량은 911밖에 없었지만 911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718을 내놓음으로써 데이트를 기록해 포르쉐를 기적적으로 살려내게 되죠. 5위, 고성용 SUV의 원조. 포르쉐 911, 718 말고도 포르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량이 있으신가요? 저는 포르쉐의 스포트 유틸리티 차량 카이엔이 떠오르네요. 근데 이 카이엔이 태생적으로 욕을 뒤지게 먹었던 차량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수십 년 동안 스포츠카를 만들던 브랜드가 갑자기 SUV를 출시한다니 당시 골수팬,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과 정반대로 카이엔은 출시 후 포르쉐에게 가장 많은 현찰을 가져다주는 모델이 되었죠. 포르쉐뿐만 아니라 포르쉐가 속한 폭스바겐 그룹 전체,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SUV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카이엔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포르쉐는 폭스바겐까지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널찍한 공간에 4명이 넘게 탈 수 있고 편안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성능도 뛰어나고 성공의 대명사인 포르쉐 로고까지 박혀있다? 이거 의심할 여지 없이 무조건 성공하겠죠. 요즘 많이 출시되는 프리미엄 SUV들, 카이엔은 그들의 원조입니다. 4위, 포르쉐는 1900년도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포르쉐의 창업주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최초 개발했습니다. 요즘 하이브리드 차량 많죠? 가솔린 엔진이랑 전기 모터로 달리는 연비 짱짱맨인 차량들이요. 첨단 기술의 결정체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들,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개발했습니다. 그 차량의 이름은 로너 포르쉐 믹스테 하이브리드였습니다. 3위, 천재 창업주. 포르쉐의 창업주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진짜 졸라 천재입니다. 포르쉐만 개발한 게 아니에요. 1934년 독일 정부는 포르쉐에게 하나의 차를 개발하도록 주문을 받게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간단한 차였죠. 그렇게 양산을 차량을 만들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의 차 폭스바겐의 시초 비틀입니다. 포르쉐 박사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로부터 탱크 등의 주문도 받게 되죠. 그렇게 개발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티거 전차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전차를 개발했다고 하죠. 천재긴 했지만 포르쉐 박사는 전쟁 이후 전범으로 몰려 프랑스에 체포되어 복역되었습니다. 2위, 폭스바겐과 포르쉐. 포르쉐가 폭스바겐 그룹 안에 있는 거 아시죠? 하지만 포르쉐가 폭스바겐에 흡수되었다고 하긴 무리가 있습니다. 이유는 포르쉐 AG의 지분이 50%가 폭스바겐 AG에 팔렸지만 폭스바겐 AG의 지분의 50.36%를 포르쉐 SE가 갖고 있습니다. 지분상으로 따져보면 포르쉐가 폭스바겐의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폭스바겐의 브랜드 중 하나로 보기에 폭스바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회사라 사실 이런 수치 비교가 무의미한 게 그냥 두 회사가 통합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기아 자동차처럼 말이죠. 포르쉐 진짜 큰 회사입니다. 1위, 양산형 슈퍼카. 포르쉐는 세계에서 유일한 슈퍼카를 기계 생산으로 양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으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죠. 2017년도 포르쉐의 매출은 234억 9,100만 유로, 단기 순이익은 31억 3,900만 유로입니다. 매출은 기아 자동차의 40%에 불과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그의 3.5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사람이 하나하나 손수 만드는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제
재정난의 허덕이다 다른 양산차 업체에 팔렸다면 포르쉐는 다른 양산차 업체를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르쉐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처럼 단순하게 고급차 브랜드라고만 생각했는데 조사하다 보니 굴지의 대기업이었네요. 앞으로 포르쉐는 어떤 행보를 걸을까 기대됩니다.